그거를 철회를 하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6월 달에 어쨌든 고객 터치를 하는 게 맞다. 7월 달에 바뀔지 8월 달에 바뀔지 최종적으로 연말까지 갈지는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은 누군가는 건드립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소리 안 나오거나 그런 게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각 손해보험사별로 좀 핵심 포인트라고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이런 내용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비용담보 자기부담금 최대 20% 부과 예정. 이게 이제는 조사처랑 변호사죠. 벌금은 자부담이 뭐 하나는 될 따로 없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극단적으로 DB 손해보험에서 표현을 했죠. 그거 이제 뒤에 한 번 더 나오긴 할 텐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한두 군데에서 빼놓고 기본은 2억입니다. 2억. 2억의 자부담이 20%면 4천이죠. 근데 예시가 이게 있습니다. 4명이 차를 타고 가다가 전부 다 사망을 하는 거예요. 사망을 하면은 2억이 됩니다. 그렇죠? 2 곱하기 4 하면은 8억이죠. 이거를 본인 부담금이 없을 때 가입을 해놓으면은 내 부담금이 0원이 되는데 20%가 생기면은 1억 9천이 생깁니다. 너무 어그로를 끌었죠. 가난해? 우선은 이렇게 될 확률이 없는데 항상 보험의 포인트는 그거죠. 만일에 생긴다면. 근데 그 예시를 요 보험회사가 들었었어요. 소식지에 보시면.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과하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언제 바뀔지는 몰라요. 저도. 그게 하나 있고 정격 탑재라고 해서 일반상호 중상해가 있는데 이게 지금 글쎄요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는 실무적으로 잘 모르긴 하겠는데 약간 이제는 바뀌었죠. 일반 변호사에서 교통사고 조사계 단계부터 나오고 그리고 이제 12대 중과실은 아니지만 일반상해 중과실 중상해 일반적으로 이제 1상급 정도를 말을 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도 보상을 변호사 선임의 보상을 안 해 보상을 해주겠다. 근데 이게 지금 되는 곳이 메리츠와 DB와 대표적으로 하나예요. 요 세 군데 회사인데 뒤편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메리츠가 보험료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지금. 메리트가 있고 DB 손해보험은 조금 비싸고 하나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메리츠와도 그렇고 보험료가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말씀드린 요 특약 때문에 이 회사를 한다라기보다는 이왕 하는 김에 이게 있다라는 거를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다. 다만 근데 이게 보험료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요것도 있죠. 이번 주만 아니면 되는 거. 근데 직업하고 운전 여부만 물어보는 회사가 있고 한 달 이내 고지만 물어보는 데가 있고 2번만 아니면 되는 데가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이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편에 있는 실손의료비 전환 실손 50% 할인 마지막 제가 봤을 땐 뻥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한번 기사님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1에서 2세대, 3세대는 제외를 하고 요 세대 분들이 4세대로 안 넘어오는 게 문제죠. 왜냐면 3세대는 강제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공을 하는 게 좀 애매한데 15년 재가입 조항이 생긴 게 2013년부터예요. 근데 이분이 2028년에는 바꿔야 돼요. 끝나면. 몇 년 남았습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 근데 지금 재가입 주기가 몇 년이에요? 5년. 5년. 의미 없어요. 근데 1, 2세대가 넘어와야 되는데 안 넘어온다 그래서 기사에서 한번 좀 지나간 게 있었는데 올 연말까지는 할 거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편승해가지고 같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현대해상이 지난달도 말씀드렸지만 실손의료비 손해율이 가장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혈압, 고지혈, 당뇨도 실비를 받아버리죠. 그리고 지난달에 DB에는 고혈압, 고지혈 받아버려요. 고혈압, 당뇨 받아버리고 막.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근데 안 넘어오는데 이거를
마지막 달이라고요. 뭐 마지막 달이겠죠. 예, 본인들만 생각이고. 그리고 수술비는 뭐 여전히 1년 전부터 그러고 있고, 상해질병 치료 지원금이라는 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긴 할 텐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작년에 한화손해보험에서 나왔다가 조용히 묻어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화에서 간편을 내놓고 DB손보에서 내놓고 현대에서 내놓고 최근에 마지막으로 나온 게 롯데입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원수사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상해질병 치료 지원금이 현대해상에서는 한 달에 몇 억씩 팔린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KB손해보험이 있죠. KB손해보험. 근데 KB손해보험은 특별하게 바뀐 게 없어요. 지난달하고 똑같고 뭐 DB손해보험 비슷하죠. 근데 이제 요게 하나 바뀌었죠. 네. 고양이 강아지가 나왔습니다. 고양이가 있는 곳은 딱 한 군데였죠. M사, 메리트. 다른 데는 강아지예요. 근데 반려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내가 뒤에 보험을 비교해 드릴 거예요. 아무튼 이 내용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장으로 있는 게 이제 현대입니다. 현대가 지금 내용상으로 보시면은 바뀐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바뀐 게 없는데 요거 하나 있죠. 네. 태아보험에 Q코드 박아놓은 거.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뒤에도 나옵니다. 1, 6종이에요. 6종. 7종, 8종을 봤는데 6종은 뭐냐? 옛날에 DB손보에 1, 9종 있었습니다. 맨 끝수 하나 있는 거. 요게 1, 5종에 플러스 1을 더해서 6종인데 요게 Q입니다. 네, 그것도 뒤에 말씀드릴게요. 하다가 안 되니까 별걸 다 만들어놔요. 그리고 다음, 나머지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이게 간호감독 통합서드 변동은 제가 간병인 사용 일단 쪽에서 말씀 한번 더 드릴 거고, 흥국화재. 흥국화재는 내용은 굉장히 괜찮고, 여기는 이제 포인트로 줄 수 있는 거는 중입자 치료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게 항암, 방사선, 약물이죠. 네, 이거와 암통원입니다. 그리고 흥국화재는 흥국생명도 그렇고 화재도 그렇고 암 쪽이죠. 그래서 이제 그쪽 관련된 것 좀 명기를 제가 한번 더 드리긴 할 거예요. 다음은 농협입니다. 농협손해보험. 이슈가 없어요. 이슈는 없습니다. 이슈는 없는데 다만 농협은 최근에 이제 상품이 바뀌면서 가장 많이 이제 포인트를 두는 게 결론은 그거죠. 이게 간편. 네, 어린이. 이거를 진단비로 구성을 하면은 업계 탑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 회사가 이거를 깨는 데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생명보험사입니다. 네, 생명보험사 흥국생명인데 흥국생명이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남자 특히 네, 진단비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보험사는 2대 진단비가 비싸다 이거를 깨버렸어요. 네, 그건 뒤에 한번 나옵니다. 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런 거 있죠. 약간의 뭐 브랜드적인 문제나 내가 뭐 선호하지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상품이 좋으면 결론은 판매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인 성향들이. 그래서 그것도 뒤에 한번 말씀드리고 하나손해보험인데 하나손해보험이 기존에 그레이드 건강보험이 있었죠. 네, 상품이 바뀌었습니다. 건강하면 더 좋은 하나의 보험. 네, 여기 그레이드가 들어갑니다. 그레이드 세부 내용은 뭐 5년에 대한 게 2년으로 주기를 변경을 한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좀 상향 기준, 그러니까 건강등급 자체를 좀 올려놓은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레이드 건강보험의 전산을 보시면 사라졌어요. 그 대신에 이 상품이 일반형, 갱신형, 새만기 그 50% 무해지 환급금 해가지고 그레이드가 여기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으니까 그것도 뒤에 한번 제가 언급을 드릴 거예요. 예. 자, 이제 첫 번째 이슈를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죠. 운전자 보험. 제가 이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단어가 되게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뉘앙스의 차이가. 그게 뭘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뉘앙스가 있었을까요?
항상 자료를 보다 보면 이런 게 있죠. 그쵸? 네. 지금 처음에 기사에서는 7월부터 변경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 요 며칠 사이에 금감원에서 우선은 스탑을 시켜라 라고 했는데 이게 삭제가 아니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20% 자부담을 발생할 거다 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예시가 아깝게 여기 있습니다. 가해자 100% 과실로 상대방 차량 탑승 4명 모두 사망. 교사처 2억, 변호사 띵. 변호사는 한 명 쓰면 되니까. 그 대신에 교사처는 각각에 대한 페널티잖아요. 그러니까 자부담이 1억 7천. 참 극단적인 예시긴 하는데 만약에 이게 버스라면 내가 예를 들면 100% 과실로 인해서 버스가 전복이 돼가지고 진짜 다리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버스는 몇 인승이에요? 최대가 45인승입니다. 45인승 플러스 운전자까지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부담이 얼마예요? 너무 좀 극단적인 거죠. 극단적인 거죠. 아무튼 근데 이걸 포인트로 말씀드리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아무튼 뭐 서두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 드렸죠. 저희가 서두르지 않아도 전화를 하고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타이밍은 언제가 될지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바뀌는 건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고객들은 터치를 하세요. 그런데 다만 이걸 언제부터 터치를 하는 게 맞느냐 라고 했을 때 그래도 최소한 한 1년 반에서 2년 전부터 터치하는 게 좋다는 생각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데 그거는 뭐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뭐 몇 달 전 거를 바꾼다라는 거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요거랑 좀 다른 얘기인데 운전자 보험을 할 때 20세 갱신형이 있죠. 네. 20년 만기. 그리고 비갱신형이 있죠. 이게 답이 있을까요? 저는 순수하게 운전자만 가지고 가면은 요걸로 하는 편이고요. 상해 컨셉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요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쪽이 조금 더 마음을 가리네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 했었죠. 날아다니는 자동차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리고 지금 그 드론도 나오겠지만 그게 나오죠. 무의, 자율. 지금 반자율이잖아요. 반자율 지금 3단계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퍼펙트한 3단계는 자율이에요. 내가 운전석에 앉아도 할 게 없습니다. 그냥 가, 서, 어디까지 데려다줘. 그러면 지가 운전 다 해요. 그렇게 되고 뭐 드론도 있고 하겠지만 바뀌겠죠. 그래서 이건 답은 없겠지만 저는 상해 쪽 컨셉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운전자 같이 들어가면 이게 맞는 것 같다. 상해 쪽 컨셉이 이쪽으로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있겠지만 뭐 이제는 그냥 여러 가지 걸리니까 그러겠죠. 아무튼 그런 게 있고 요게가 있던 겁니다. 전격 탑재 일반 사무 중상해 보장. 요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DB 선보가 우선은 약관상에 보이긴 하는데 저는 이 포인트가 운전자 보험을 적극 추천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뒤에 예시가 나오긴 하겠지만 메리츠 화재도 골절 진단비, 골절 치료비죠. 그거 한 500만 원 넣으면 최저보험료가 5,000원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손해보험도 최저보험료가 5,000원입니다. 그리고 롯데손보도 5,000원이에요. 근데 이게 있는 DB손보는 5,000원은 아니죠. 근데 DB손보 비싸.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하는 데가 요 군데 한 군데 중에서 메이저건 요 회사거든요. 근데 얘는 이쪽에 이게 있어. 라고 하면은 이 중에서 두 군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말을 하는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무조건 맞다라고 하는 거는 애매한 거죠. 그래서 참 이게 보험회사마다 내용이 다르다 보니 정답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는 데 입장에서는 어쨌든 내가 제안하는 건 조금 유리하게 가는 게 맞으니까 그럴 때는 언급을 할 필요는 있지만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는 저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라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장에는 DB 손해보험을 넣었다가 뒷장에는 그냥 막 섞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도대체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은 보장 안 되고 그랬잖아요. 이게 되죠. 한화 앞장에서 DB도 되죠. 그러니까 솔직히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그냥 뒤죽박죽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그래서 요거를 보다가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자료 미리 드렸지만 약관상에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좀 포인트가 있는 거냐면 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내용. 요 내용이 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옛날 변호사 선임비용 약관이거든요. 여기 보면 1번부터 3번까지가 있는데 1, 3번은 똑같다가 4번이 생기고 5번이 생기고 6번이 생기고 늘어난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단서 조항이 3번하고 4번이 또 붙은 거예요. 그 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부산 급수별로 보험금을 더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내용의 맨 밑에 보시면은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 사고 부사등급표 1, 2, 3등급에 대해서 있는 그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보상 한도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을 한다라는 내용이 옛날 게 없는 거고 이게 가장 최근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예시표가 그런 거 있죠. 무단횡단 했는데 상대방이 거의 뭐 반신불구가 됐어. 잘못돼 버렸어. 그런 경우 있고 킥보드 타다가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지금 하나거든요. 이 약관은. 그리고 이거는 DB예요. 근데 어차피 처음에 만들었던 회사를 다 카피 땄기 때문에 약관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가 다 검토를 해봤는데 똑같은데 이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느냐? 그거는 있죠. 뭐냐면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쓸 수 있다와 없다는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 큰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게 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포인트로 줄 수는 없다. 근데 말이 되게 애매하지만 근데 결론은 설계를 하다 보면 보험료를 비교해보다 보면 DB 손보랑 메리츠 환자랑 하나 손보가 메리트가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쪽에는 이 약관을 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중간에 한번 업그레이드가 된 게 경찰 변호사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쓸 수 있는 거였고 요거는 중과실은 아니지만 중대법규 위반은 12대 중과실은 아니지만 중상해를 입혔을 때 보상해 줄 수 있다라는 건데 급수가 1에서 3급까지만 14급이 아니에요. 14급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해. 예를 들면은 일반함에다가 특정함을 만들었는데 특정함 안에서 1대 특정함, 2대 특정함, 3대 특정함을 추가를 시킨 거예요. 근데 결론은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지금 뭐 추천할 수 있는 보험사 중에 두세 군데 있는 곳에서 이 약관을 가지고 있으니 그럴 때는 얘기를 해라. 고객한테 말씀을 드려라. 요 1, 2, 3번에서 4, 5, 6이 늘어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요 지금 사망과 사항이 더 붙어버린 거니까 약관을 보시다 보면 조금 이해는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를 해보니 비교를 해보니 전부 다 하진 않았어요. 포인트는 뭐냐면은 기본적인 거는 간편 플랜입니다. 간편 플랜. 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직업하고 운전만 물어보죠. 굳이 아예 안 봅니다. 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간편 플랜은 1개월만 지나면 돼요. 1개월 이내 것만 물어봐요. 메리츠는.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는 보험료가 표시가 안 됐지만 DB는 2번만 아니면 돼요. 롯데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뭐 3개월 고지를 하는데 뭐 큰 의미 없고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하와는 따로 안 넣긴 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5,000원 플랜으로 지금 설계를 할 수 있는 곳은 롯데, 한화, 메리츠인데 메리츠는 단 골절 치료비 500을 넣어야 돼요. 골절 진단비 말고. 그래서 비용도 한번 넣으면은 5,000원 설계되는데 5,000원 넘어요. 중요한 거. 그래서 최저가로 봤을 때는 롯데 하나가 맞다. 근데 여기서 앞장에 있었던 중대법규 위반은 아니지만 중상해 1, 2, 3급에 대한 거는 요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를 비교를 해보니 의외로 여기저기 교집합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생각보다 괜찮았던 데가 저는
메리츠였어요, 생각보다. 상대는 좀 많이 비싸고. 물론 이게 제가 지금 이 운전자 담보만 여기 검은색으로 좀 진하게 해놨잖아요. 운전자 담보만 봤을 때는 그냥 고객이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운전자만 해주세요 그럴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할 거는 같기는 한데 상화를 그렇지 않고 요즘에 운전자만 비용 담보만 넣어가지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죠. 그리고 애진간하게 설계를 하다 보면 거의 10,000원, 20,000원 다 걸려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메리츠가 1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지사항을 완전히 비껴나가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선보가 1번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DB선보도 있고 여러 번도가 있겠지만 그냥 노멀하게 갔을 때는 1개월 이내만 아니면 되고 보험료도 괜찮고 종합으로 짰을 때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메리츠가 1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은 하나, 그리고 롯데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40세 남자 20년 만기 20년 남으로 비교를 해보고 여기 보시면은 전부 다 넣은 거는 아니지만 자보상도 어느 정도 넣고요. 그리고 일당도 표준적으로 비교해볼 만한 거 넣고 수술비도 좀 넣은 거예요. 넣어서 비교를 해봤을 때는 보험료가 고만고만해요. 근데 이왕에 하려면은 메이저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서 다만 밑에 있는 건 제가 명기해 드렸지만 자부상의 보장 금액이 다 다릅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참 판매를 하면서 이것까지 좀 따지고 들어가긴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죠. 저희 뭐 사나이론도 그렇지만 전 DB만 할래요, 홍대만 할래요 그러면 저는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비교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는 종수술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해 수술비를 딴 데가 50 넣을 때 150을 많이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 일당이 교통상해나 뭐나 이게 막 없어요. 이게 다른 경우 일당이라서 여기 보시면 교통상해 일당을 2만 원을 맞춘 거예요. 그리고 기본계약도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 그런 것 같고 40세 여자를 기준으로 한번 봐보면 여기도 좀 보험료적으로 메리츠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메리츠화재를 선택을 하는 게 운전자 쪽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 근데 다만 이 자부상을 넣었을 때나 안 넣었을 때나 좀 차이는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특약의 구성에 따라서 해볼 필요는 있는데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운전자는 우리가 종합보험을 설계를 하는 것처럼 비슷한 설계를 해보면 몇십 프로까지 차이가 안 나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본인이 선호하는 회사로 하면 되고 두 번째는 고객이 그 회사만 가장 저렴한 대로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요 회사 정도 해보면은 답은 대충 나오고 말씀드렸지만 그냥 5,000원짜리 온라인 쪽에서는 가끔 보죠. 그냥 무조건 최저가로 해주세요 그러면은 한화선보랑 롯데죠.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메리츠도 5,000원대가 나올 수는 있어요. 충분히. 신골절 치료비 500만 원이 보험료가 생각보다 비싸진 않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음 장으로 주제를 살짝 바꿔보도록 할게요. 실손의료비 인수 완화제 인수 완화. 근데 이 두 회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공통점이 손해율이 높은 회사죠. 손해율이 높은 회사고 손해율에 따라 가지고 많이 뭔가를 해야 됩니다. 액션을. 잠시만요. 지금 제가 이거를 지난달에 잠깐 했다가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보면은 현대해상을 먼저 봐보실게요. 이게 여기 한번 봐보세요. 4월에 인수 거절받고 5월에 인수 확대된 심사 기준으로 재심사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처음에 생긴 게 4월이죠. 근데 이런저런 질병 때문에 빠꾸 먹었어. 그래서 예시표가 있는 게 뭐냐면 보고당 동반 투약을 하는 고객이 처음에 거절된 거죠. 근데 봐요. 4월의 심사 결과는 고지혈증 부담보였어요. 왜냐면
이게 손해보험 그 실손의료는 할증률이 250%가 보통 맥스예요. 이게. 근데 고혈압에 대한 할증률은 100이에요. 일반적으로. 당뇨에 대한 할증률이 150이에요. 근데 고지혈도 또 있죠. 이게 50에서 100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처음에 이게 4월에 생겼을 때 왜 부담보를 잡는 거냐면 할증률 초과되면 안 되잖아. 나중에 심사받은 거 니 왜 받아줬어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담보를 잡으면 안 되고 여기 부담보 잡으면 가입을 안 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를 부담보 잡았던 거예요. 운명의 잡았기. 그리고 근데 부담보 잡아도 의미는 없어 생각보다. 근데 그거를 5월에 부담보를 아예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뭐냐면 뭐 많진 않겠지만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심사 한 번 더 보고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또. 그리고 이거에 대한 페널티 할증률이 생각보다 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첫 번째 그게 있었죠. 실손급이 반값 할인. 이게 연말까지 갈 거예요 아마. 가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어떻게든 1, 2세대 실비 땡겨와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중간중간에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고혈압, 당뇨, 갑상선, 항진증, 대장 몽동까지 그래 이해를 해. 근데 두통 안 받아주잖아요 원래. 실손의료비 상세불명에 두통 안 받아주거든요. 근데 보시면 거절이었죠. 처음 생겼을 때 거절이었는데 승인 받아버리잖아요. 그쵸? 승인해줘 버리죠. 두통을 부담보를 못 잡으니까 할증을 때리고 나머지 부담보도 보면은 되게 짧아요. 2년으로. 그래서 지금 결론은 뭐냐면 현대해상에서 애진간한 건 다 받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4세대 실비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극단적으로 공제 비용이 내가 한 7, 8만 원 병원비가 외래진료비 나와도 심한 경우에는 빵원 될 수가 있죠. 왜냐면 급여에서 따로 떼고 비급여에서 따로 3만 원을 떼는데 비급여 3종에서 또 떼버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액 맞은 사람이 3만 원짜리 수액을 맞았어. 그럼 여기 빵이 되죠. 근데 원래 별도 비급에서 또 3만 원을 떼고, 그리고 급여에서는 병원 급수에 따라서 만 원, 2만 원 또 떼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런 사람들이, 요런 케이스가 가입을 해도 손해율이 없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나이 제한 있지 않아요? 나이 제한은 보통 제가 봤을 때 60세까지는 그냥 들어가고 65세도 무설입니다. 65세 이상은 안 되네. 65세 이상은 걸겠죠. 이거는 좀 저도 들은 얘기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근데 보험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빨리 땡겨야 되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좀 자잘한 청구권들이 많은 분들이 성인들도 많이 있는데 보통 이제 아프기 시작한다라고 생각되는 40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긴 해요. 그래서 저도 보험금 청구를 해보면 도수치료도 그렇고 영양제도 그렇고 계절 바뀔 때마다 청구해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60대 이상보다 40대가 많아요. 40대, 50대 초반. 그래서 지금 이쪽이 현대고 여기가 DB죠, DB. DB인데 여기를 카피를 떴죠. 카피를 떴는데 조금 어설퍼요. 조금 어설퍼요. 조금 어설퍼요. 근데 이 현대 해상에서 이 실손 반원 승인을 그냥 단독 실손으로만 해주면 땡큐인데 그게 아니죠. 종합이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 현대는 원래 실비만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단독 실비만. 그쵸? 근데 DB손해보험은 단독으로 실손 의료비만 가입이 됐었죠. 그쵸? 근데 이 케이스는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인수 조건이 보이십니까? 자녀 종합 간편 동시 가입 조건이죠. DB로 보면 이번 달부터 생긴 거네요. 그렇죠. 이게 지난달 중간에 나오긴 했어요. 근데 보면은 고혈압, 고지혈까지 있는데 당뇨가 안 보여요. 현대는 고혈압, 고지혈, 당뇨 기본 빵에다가 플러스 알파까지 받아주겠다는 고혈압, 당뇨, 갑상선 항진, 대장균도 두통이 있고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고당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딱 보는 순간에 나온 순간에 그냥 현대가 딱 보고 바로 물어봤죠. 고고당 왜 없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DB 선고는 원래 단독 실손이 됐던 데인데 이런 케이스 할증이 많이 붙거나 복합질환 있으신 분들은 종합하고 플러스 알파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은 많이 아쉬운 거고 좀 덜 아쉬운 거죠 아직까지. 네, 근데 이런 트렌드를 보면 제 생각에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삼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삼성은 모르는데 현대, KB가 현대랑 DB가 이러면 메리츠도 그렇고 KB도 그렇고 타다들도 이렇게 하는 타이밍이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예, 예. 근데 현대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특히 어린이 보호 쪽 그리고 한동안 실손 의료비를 엄청 많이 땡겨서 받았어요 단독을. 그러다 보니까 손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풀었다가 더 풀어버려요. 네. 그리고 자사에 가지고 있는 지금 계약건들에 대한 게 리스크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작년에도 지금 보통 10대 질병, 11대 질병이라고 하는데 백내장부터 해서 하이프부터 해서 고지혈 치료부터 해서 하지정맥부터 몇 가지 많았잖아요. 그거를 가장 먼저 막은 회사가 이 회사죠. 아까 현대네, 현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상해 질병 치료 지원금인데 여기 소개해 보셨나요? 이게 작년 이맘때쯤입니다. 여름 때쯤에 여기서 먼저 나왔었어요. 하나손해 보면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팔아야 되나? 판매를 아니면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나? 그러다가 처음에 눈에 띈 게 요거였어요. 요거 실손의료비 면책상 커버. 이 상품의 포인트는 F코드, 그쵸? O코드, 그쵸? 네, 보시면은 임신, 출산, 그리고 여기에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실손으로 비해서 면책되던 거를 전부 다 부채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단 조건이 뭐냐면 본인 부담금의 급여만 비급여는 다 빠져요. 그래서 그 금액이 회사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기본이 100만 원입니다. 연간 100만 원. 근데 그게 요거 각 특약별로 따로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연간 낸 돈이에요. 급여예요. 내가 낸 돈. 네, 낸 돈에 대해서 100만 원이 초과가 되면은 그 초과 금액에 따라 가지고 주는 거죠. 주는데 생각해 보세요. 정신과로 100만 원 나오기는 요거는 가능합니다. 오코드는 어쩌면 자연분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아니 근데 이거죠. 출산하고 아파. 치료도 받아. 그러면은 요거랑 한방 치료랑 엮어야 되고 그리고 갑자기 요실금 이거 좀 그런데.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다가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가장 제 생각에는 그거죠. 3대 제자. 근데 단 A라는 고객이 암에 걸렸어요. 그렇죠? 가장 많이 걸리는 게 갑상선이니까 갑상선을 예를 들어볼까요? 갑상선에서 비급여 수술로 하는 게 이름이 뭐죠? 다빈치죠, 다빈치. 예. 갑상선은 로봇 수술하면 무조건 다빈치예요. 그러면은 다빈치는 옆으로 들어가죠. 흉터 안 잡히려고. 근데 여기 째는 건 그냥 절개술이잖아요. 얘는 그냥 100% 급여고 얘는 비급여예요. 근데 요거 절개하는 거 쭉 재가지고 끄집어내는 거 요게 비용이 평균 다 다르긴 해요. 여기 수술 해보신 분이 있지만 근데 완전 절제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200에서 400 정도 나와요. 본인 부담금이. 병원마다 달라요. 다른 것도 있고 근데 총 금액은 급여에 대해서 영수증에 찍힌 거는 한 800에서 1000만 원 찍히는데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옆으로 들어가는 다빈치로 하게 되면은 병원마다 약간 다르지만 평균 한 1000만 원 정도예요. 예. 근데 내가 이 상품이 있는데 요거를 하면 꽝이죠. 근데 요거를 하면 받을 수 있긴 하죠. 그리고 뇌나 심장.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3대 질병을 발견을 했는데 최신 기법의 치료를 받지 않고 전통적인 수술 기법이나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이거를 하면서 복합적으로 나머지 실손의 면책상 커버를 하면서 기존 원래 아팠던 비급여 치료를 제외한 급여 치료를 받아야 되는 조건부로 있다. 근데 이게 내용상 괜찮을 수 있는 거는 면책사항이
없다라는 거고 많이 아프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상품이 보면은 롯데는 일반만 있어요. 일반차만. 그리고 지금 DB도 제가 알기로는 종자간 세무연인데 이것도 일반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상품이 아직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수사는 어떻게 빨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원수사는 드라이브를 걸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래도 판매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애매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회사도 있는데 지금 다른 회사들도 보면 지금 여기가 있는데 DB고 롯데잖아요. 근데 한화도 있고 현대도 있어요. 근데 한화에는 간편도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질병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푸시를 해볼 필요는 있죠. 그리고 청구를 하는데 신기하게도 약간 좀 자주 청구하시는 분들 중에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삭제되는 게 아니고 반복 보상을 해버리죠. 이게 반복 보상을 해버리고 보험료가 보통 2만원, 3만원 요래요. 그리고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1,000만원. 그래서 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보통 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로봇 수술을 하더라도 본인 부담은 최소 100만 원 이상은 나오고 그게 이제 로봇 수술이 안 돼서 일반 수술을 받게 되면은 한 300에서 500은 나오는데 단 여기도 변수는 막 있어요. 내가 기초수급자냐, 국가유공자냐 여러 가지 변수는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실 분들이 있으면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한번 봐보시게요. 요거를 보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편보험이 어린이 간편이 몇 세부터 가입되죠? 어린이 보험 간편 5세부터 몇 세까지 가입되죠? 30세까지는 가입이 돼요. 근데 30세는 의미가 없죠. 왜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간편보험이 몇 세부터 가입이 되죠? 15세부터 되죠. 그러니까 어린이 간편은 14세까지만 보면 돼요. 왜냐? 기본 구조가 그래. 그런데 이 원래 메리츠에 있던 어린이 간편이 원래 고지사항이 뭐였죠? 원래 3위호예요. 3위호. 지지난달까지. 그러다 지난달에 현대에서 뭘 내놨죠? 현대에서 어린이 간편이 나왔죠. 333으로 나왔죠.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비교했던 자료 보면은 기존에 있던 메리츠보다 현대가 나온 게 훨씬 저렴해요. 그런데 메리츠에서 가만 안 있죠. 그래서 보시면 요거 하나 나올 거예요. 3.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해보시면 메리츠가 더 저렴해요. 물론 특이한 약간 다른데 그냥 제가 봤을 때 러프하게 저렴해요. 그래서 1순위는 그 전에는 대안이 없었어요. 간편이. 근데 현대가 대안이 됐다가 진짜 한 달 사이에 바로 내놨습니다. 가입 연령이 35세네요. 왜냐면 35세까지 가입되는 어린이 보험을 사는 35세까지. 근데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가입을 이쪽으로 안 할 거니까. 근데 DB 손해보험 자료를 보다가 요게 요 문구가 눈에 띄는 거예요. 요 문구가. DB 손해보험 쪽에서는 우리는 어린이 간편은 없는데 15세부터 가입되는 나에게 맞춘 간편보험 있죠. 3회놈. 이게 아마 메리츠랑 현대에 비해서 우리가 더 저렴하게 나올 거다. 내용도도 좋고 이익이에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5살부터 5세에서 14세까지는 모르겠고 15세부터 성인들 가입하는 게 되니 15세부터는 왜 딴 데가 우리 하면 되지. 이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서 해봤죠. 우리에게는 이 회사가 있죠. 농협이 있죠.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5세에서 14세까지는 메리츠가 1번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간편으로 가면 어린이 간편이에요. 근데 2번은 현대겠죠? 근데 15세가 넘어가면 이게 뭐 회사별로 80세부터
90세까지 최대 가입되는 데가 있는데 의미는 크게 없고 어쨌든 15세 이상이 가버리면 진단비로는 농협이 깡패죠. 여러분들 설계하시다 보면은 가끔 깜짝깜짝 저도 놀래거든요. 보험료를 왜 이렇게 잡았나 싶어가지고. 근데 수술비랑 딱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비쌀 수는 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안 쌀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저렴해요.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현대 거 어린이 간편 있죠. DB 송고 간편 이거 메리차제 있죠. 방금 앞장에 있었던 DB 송고 1대1로 보기에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한데 체격의 구성이 약간 다르니까 그냥 진단비만 봐보면은 6,400원, 5,800원, 8,010원, 7,000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뇌하고 심장까지 가서 여기는 20세다. 7,900원으로 들어가죠. 요것도 이렇게 빼보시면 20세로 한번 가보시게요. 8,000원대, 9,000원대. 근데 진단비를 여기까지 해서 뇌하고 심장까지 엮으면은 보시면은 보험료가 게임이 안 돼요. 네. 물론 이제는 이게 간편이 그거는 있어요. 라인업이 좀 딸려요. 특약을 풀로 다 때려 넣으면. 네, 근데 조합을 하기에 따라서는 어린이 보험보다 얘들도 좋아질 수 있죠, 충분히. 네. 그리고 요즘에 간편보험은 이 나이 때는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농협이 뭐 1순위가 될 수는 있지만 진단비가 구성에 따라서는 DB에다 수술비 넣어버리면 되고, 그쵸? 네. 그리고 하나도 나쁘지 않고 KB도 괜찮고. 네. 그래서 요 지금 말씀드리는 요는 뭐냐면 부지금이 없다. 네. 그리고 간편보험은 4월달 이전까지는 무조건 어린이 간편은 메리츠였다가 5월달에 잠시 중간에 현대가 나왔다가 다시 메리츠가 나오면서 역전현상이 다시 벌어진다. 그러면은 현대에서도 3호가 나올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어린이 간편보험은 제발 5세 미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5세까지 왜 안 되느냐고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고지사항 끝까지 보는 거죠. 5년 고지. 네, 태어나도 문제 생기는 거 5년 동안 지켜보겠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거는 조금 좀 아쉽죠. 그게 있고 실질적으로 어린이 보험에 입원 수술이 있어도 1개월 후 인수 이 예외질환 조항은 큰 의미는 없어요. 제가 여러 가지 해보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타사는 가입이 안 되고 뭐 우리 회사는 가입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예외질환에 따라서 너무 다른 거고 현대상 자체가 예외질환을 많이 잡아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 네, 그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10분 쉬고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아우, 좋네.